안녕하세요. 발표 기회를 주신 교립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생화학교실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 세포가 내보내는 그 지질 이중층인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이 어떻게 이제 암세포에서 흡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온코진 라스에 의해서 세포가 어떻게 변화해서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의 흡수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로 발표를 할 내용이고, 이 연구는 2021년 그 엑스트라셀러 베스클 학회지인 저널 오브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의 6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가 밖으로 외부로 분비하는 이제 베지클 형태입니다. 크기는 크게 이제 30나노미터에서 이제 200나노미터의 크기를 주로 가지고 있고, 큰 베지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액체 상태 그 엑스트라셀러 스페이스에 분비된 그 엑스트라셀러 베스클 같은 경우에는 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구형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비된 엑소점은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베스클은 아니고 이제 뭐 분비 기전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의 이제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을 분비를 하고, 잘 알려진 이제 그 베스클 마커 프로테인이 CD63를 보더라도 이제 베스클마다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이 이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의 그 기전을 통해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전은 이제 액토좀 또는 마이크로 베스클이라고 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쉐딩돼서 나가는 이제 베스클 타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에 조절이 되고 이제 모토 프로테인에 의해서 이제 버딩이 유도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피전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엑소좀이라는 베스클이 있는데, 이제 엑소좀은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나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 베스클라 바디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멀티 베스클라 바디는 이제 베스클 내에 그 베스클이 있는 이중 베스클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베스클 그 멀티 베스클라 바디가 플라즈마 멤브레인 와 퓨전을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베스클이 이제 바깥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전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뭐 ARMM이라는 기전이라던가 그리고 지질 성분이 좀 적은 엑소미아와 같은 서로 다른 베스클 타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프로티오믹스 분석, 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베스클 구성 성분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질량 분석기 기반의 이제 프로티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단백질이 이제 아이디가 되고 있고, 이제 RNA나 DNA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어레이라던가 혹은 이제 NGS 기술을 통해서 이제 수만 개의 그 유전체가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도 수천 개의 마이크로 RNA가 이제 아이디가 되는 것이 그 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질 성분이라던가 그리고 메타볼라이트 역시 이제 베스클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프로티옴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그 단백질 성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들이 이제 테트라스페닌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D9이라던가 CD63, CD81 같은 이제 멤브레인 프로테인 이 이제 베스클에 인리치먼트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리셉터라던가 이제 어디전 몰레큘 그리고 프로티에이즈들이 이제 베스클 표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그 베스클은 mRNA나 마이크로 RNA 같은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표적 세포에 이 물질들을 전달을 해서 트랜슬레이션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이제 표적 RNA를 이제 이니비션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EV 마커들이 이제 정의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CD9라던가 CD63, CD81 같은 그 멤브레인 프로테인 또는 이제 엘릭스와 신테닌 TSG101과 같은 그 베스클 생성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은 구성 성분이 되게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이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은 대표적으로 그 라이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페이스 라이간드에 의해서 표적 세포의 그 리셉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파스 라이간드라던가 PDL1과 같은 이제 이뮨 모듈레이팅 라이간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멤브레인 리셉터를 표적 세포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온코제닉 EGF 리셉터 베리언 3를 가지고 있는 그 EV가 이제
그 뇌 종양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EGF 리셉터 베리언 3가 표적 세포에 전달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세포를 약간 암 비슷한 성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mRNA와 이제 마이크로 RNA 같은 펑셔널 RNA를 표적 세포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일 EV는 이제 뭐 그 표면에 어떤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표적 타겟에 대한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이뮨셀로도 갈 수 있고, 뭐 엔도셀리얼 셀로 간다거나, 혹은 이제 스트로말 셀로도 갈 수가 있고, 혹은 캔서 셀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러한 스페시픽한 타겟팅은 EV의 뭐 크기라던가, 혹은 이제 구성 성분, 그리고 특히 이제 서페이스 프로테인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하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는 레시피언트 셀이 어떤 성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베지클을 많이 흡수할 수도 있고 혹은 흡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표적 세포가 어떤 업테이크 메커니즘이라던가 서페이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베지클을 흡수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거는 이제 온코제닉 패스웨이가 세포 전체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제 베지클을 업테이크 한다거나 혹은 이제 베지클을 생성한다거나 혹은 이제 EV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소팅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그 암 유발 유전자에 의해서 EV 생성이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암의 엑스트라셀러라 베스클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암 유발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그 EV 카고가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제 수많은 오믹스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베스클 업테이크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당연히 이제 분비를 많이 하면은 외부에서 흡수도 많이 해야지 전체적인 그 항상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제 온코제닉한 그 뮤테이션이라던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제 베스클 업테이크 과정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는 그 선행 연구 결과에서 그 IC18 셀이라는 그 인테스티널 이모탈라이즈드 에피셀리얼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당연히 캔서 셀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소프트 아가 콜로니 포밍 어세이를 하면은 크로노제닉 그 그로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온코제닉 뮤턴트 뮤테이션 프로테인인 그 SARG이라던가 이제 ROS3를 이 세포주에 발현을 시키면은 그것을 저희가 이제 명명을 이제 SARG3나 이제 ROS3라고 명명을 했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암 유발 유전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콜로니 포밍 어세이가 되고 이제 엔커리지 인디펜던트 그로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스템셀이라던가 이제 암세포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베지클 업테이크에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거 살펴보기 위해서 그 베지클의 그 형광 다인, 그 리포필릭 다인 PKH26로 레이블링하고 그 두 세포주에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결과 그 온코제닉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그 SARC3라던가 ROS3 같은 경우에는 베스크 업테이크가 이제 증가한 것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모탈라이즈드 에피셀리얼 셀인 IC18 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흡수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온코제닉 뮤테이션이 세포의 신호 전달이라던가 아니면 세포를 변화를 시켜서 이제 베스크 흡수 기전을 활성화시킨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주로 시작한 거는 이제 ROS 뮤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탈라이즈드 에피셀리얼 셀인 IC18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S 프로테인의 발현이 굉장히 적은 거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 세포주에 이제 뮤턴트 HROS 유전자를 과발현시킨 ROS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제 ROS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발현이 증가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제 뮤턴트 HROS가 과발현된 세포주이고요. 그리고 그 베지클 흡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지클에다가 이제 형광 리포필릭 다인인 이제 PKH26를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하는 방법은 PKH26를 이제 ROS3 세포에다가 이미 레이블링을 하고 여기서 리사이클돼서 베스클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 그렇게 되면은 이 PKG26가 이제 리사이클을 해서 이제 베이지클로 이제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배양을 하고 그 컬처 미디어를 컬렉션을 한 다음에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즈를 통해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G26 리포필릭 프로신 다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EV 마커 프로테인 엘릭스와 CD9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단백질은 이제 인리치먼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우스키핑 진인 액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한 EV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디플리션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니까 약 150 나노미터 정도의 평균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저희가 분리한 EV가 그 베지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라스3 셀이 얼마나 많은 베지클을 어떤 시간 타임 포인트에서 최대로 흡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그 베지클을 트리트먼트를 하고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형광 물질이 트랜스퍼가 됐는지 베지클을 통해서 트랜스퍼가 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약 그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지점에서 가장 최대로 그 형광 신호가 그 관찰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베지클을 그 실험적 용이성을 위해서 18시간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 모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IC18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베지클을 흡수를 하지 않는데 이제 뮤턴트 라스 프로테인이 발현을 하고 있는 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지클 흡수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지클 흡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큘레이팅하는 파티클이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 표면에서 이제 러플링이 일어나는 리지언에서 캡처가 되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이렇게 사이토스켈레톤 레귤레이션 되는 러플 리전에서 러플 리전이 베이시클리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엔트리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오래 라이브셀 이미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패닝 디스크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그 업테이크된 EV가 어떤 식으로 세포 내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러플 리전에서 베스클이 업테이크가 되고 이런 흡수된 EV가 이렇게 확인을 보니 이제 내부로 이제 페리뉴클레어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싱글 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속도를 확인을 해보니 그 움직이는 것이 그 러플 리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느린 속도로 움직이지만 그 페리니클레어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지클 트래피킹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베지클이 흡수가 되면서 이게 트랜스골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페리니클레어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런 그 멤브레인 러플링 리전이 이제 저희가 그 베지클을 업테이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확인을 해 보니까 IC18 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 잘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위치를 하고 액틴 스트레스 파이버가 잘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모탈라이즈드 에피스리얼 셀이기 때문에 디퍼런시에이션이나 폴라리티가 잘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코제닉 라스 프로테인이 과배열이 되면은 이런 모양이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이런 폴라리티가 사라지고 에피세리얼 메젠카이멀 트랜지션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틴 스트레스 파이버가 리어레인지먼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라이브셀 이미징에서 볼 수 있는 러플 리전에서 이제 액티브 사이토스켈레톤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지클이나 파티클 업테이크 패스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라던가 혹은 이제 리셉터 메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라던가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가 대표적인 에피스테리얼 셀의 파티클이나 이제 외부 큰 물질을 흡수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러플 리전은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가 이제 러플 리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이니비터인 이제 A바를 처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A바를 처리를 하니까 이제 이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사이토시스 이니비터인 이제 A5 처리를 하니까 이런 렙틴 사이토스켈레톤 클러스터링이 사라지고 결과로 그 전체적으로 베이스클 업테이크 되는 양도 이제 줄어든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그 RAS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패스웨이가 이제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그 엔도사이토시스 프로브인 이제 트랜스페린과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프로브인 이제 덱스트란 사용해서 그 어떻게 그 세포에서 이런 파티클 업테이크 메커니즘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페린과 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광 물질인 FITC가 레이블링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세포에 처리를 하니까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18 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흡수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IC18 셀에서는 이제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가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RAS3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덱스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18 셀보다 이제 RAS3 셀에서 더 이제 흡수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RAS3 세포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피노사이틱 그 업테이크 패스웨이가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뮤턴트 RAS가 이제 과발현이 되면서 엔도사이토시스 중심의 이제 파티클 업테이크 패스웨이가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로 이제 트랜지션 되는 현상을 보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러플 이전에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 클러스터링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니비터인 이제 사이토칼라신 D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칼라신 D를 처리하니까 이렇게 그 클러스터링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클러스터링된 이제 액틴 이전이 사라지면서 이제 베지클 업테이크도 이제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베지클은 러플 이전에서 이제 업테이크가 되고 그때는 그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조절이 되며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의 클러스터링이 베지클 업테이크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베지클 업테이크가 이제 스페시픽한 업테이크인지 혹은 넌 스페시픽한 업테이크인지가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는 외부의 그 액체를 업테이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액체에 녹여져 있는 물질들을나 파티클을 같이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넌 스페시픽 파티클 업테이크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페시픽한 업테이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헤파린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제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베지클 업테이크에 이제 헤파린을 처리하면은 베지클 업테이크 이니비터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헤파린을 처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흡수된 업테이크가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 베지클 업테이크에 이제 그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 글라이칸이 이제 중요하게 관여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제 업테이크를 통해서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세포 내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 베지클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프로티믹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티믹스를 통해서 이제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 글라이칸 프로테인들의 그 발현 양상을 보니까 그 파이브로넥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버 익스프레이션 되어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베지클에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파이브로넥틴이 베지클 업테이크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로넥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에 바인딩할 수 있는 이제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라겐이라던가 이제 인테그린이라던가 혹은 이제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 글라이칸이 이제 붙을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인테그린에 바인딩을 해서 이제 업테이크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그린과 이제 파이브로넥틴의 바인딩을 저해할 수 있는 이제 RGB 펩타이드라던가 이런 펩타이드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이제 전혀 그 업테이크를 이니비션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이제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 글라이칸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연구를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거는 베지클에 이제 파이브로넥틴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업테이크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페이스에 있는 파이브로넥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솔트를 처리를 했고요. 이제 하이솔트 컨센트레이션을 처리를 하면은 이제 그 파이브로넥틴과 그 베지클 간의 이제
그 아이오닉 인터랙션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브로넥틴이 스트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이걸 제거를 했고, 당연히 이제 엘릭스 단백질은 이제 베시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시클 사이즈 역시 이제 바뀌지 않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시클을 동일한 농도를 처리를 해주니까 그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하이솔트를 처리한 베시클의 업테이크가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로넥틴이 이제 일단은 베시클 업테이크에 중요한 라이간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인테그린에 의한 영향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파이브로넥틴과 베시클의 연결을 매개하는 그 프로테오글라이칸의 그런 그 연결 관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헤파리네이즈를 처리를 해서 그 베시클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의 이제 그 헤파린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니까 이제 파이브로넥틴의 이 바인딩이 이제 줄어든 것, 그 파이브로넥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베시클을 처리하니까 역시 이제 흡수가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그 저희가 이제 그 하이솔트로 스트리핑을 해줬을 경우에 이제 그 표면에 있는 거의 다른 것들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브로넥틴 스페시픽한 그 인터랙션인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안티파이브로넥틴 안티바디를 처리를 해서 그 파이브로넥틴과 그 세포 표면의 그 헤파린 설페이트 간의 이제 그 결합을 저해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건 역시 베시클 업테이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게 이 관련 인터랙션이 이제 세포에 있는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글라이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세포에 이제 헤파리네이즈를 처리를 해서 이런 그 글라이칸 체인을 이제 제거해 줬을 때도 역시 베시클 업테이크가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엑스트라셀러 베시클에 있는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글라이칸은 그에 의해서 이제 파이브로넥틴이 베시클 표면에 코팅이 되게 되고, 이것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제 헤파린 설페이트 프로테오글라이칸과 이제 인터랙션을 해서 이것에 의한 스페시픽 인터랙션에 의해서 베시클이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에 의해 이제 업테이크가 되는 것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라스 뮤테이션이 그 저희가 한 셀 시스템에서만 이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세포주 모델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CF10A와 MCF10AT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F10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이고요. MCF10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턴트 HRAS가 이제 과활현해낸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주 역시 MCF10AT에서 이제 베시클 업테이크가 증가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DLD1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콜로렉탈 캔서 셀 라인인데, 이 세포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와일드 타입 KRAS와 뮤턴트 KRAS가 한 카피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주에서 뮤턴트 KRAS만 가지고 있는 세포주를 만든 것이 그 DKO1 셀이고요. 그리고 와일드 타입 KRAS만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제 DKS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와일드 타입 KRAS를 가진 경우에는 이제 베시클 업테이크가 줄어들었고, 이제 뮤턴트 KRAS만 가진 그 세포주 같은 경우에는 베시클 업테이크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두 가지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세포주에서도 이제 뮤턴트 라스가 발현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베시클 업테이크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라스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클론을 만들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셀러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그 베시클 업테이크가 조절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그널 라스에 의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시그널링이 액티베이션 돼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인듀서블 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듀서블 뮤턴트 HRAS를 발현하고 있는 IEC18 셀을 저희가 클론 25라고 명칭을 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 세포주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IEC18 셀인데, 이제 덱사메타손을 트리트먼트를 하면은 이제 라스, 그러니까 HRAS 단백질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일 정도 처리를 해서 이제 라스 프로테인을 발현을 시키고, 이제 흡수되는 EV의 양을 좀 측정을 해보니까 이 모델에서 역시 이제 라스가 발현을 하면서 이제 베시클 업테이크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게, 지금 라스에 의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EV 업테이크가 증가를 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혹은 이제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의해서 흡수가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라스 다운스트림 시그널링 패스웨이 이니비터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맵 카이네이즈 ERK라던가 G프로테인 혹은 이제 PI3 카이네이즈의 대표적인 이니비터를 처리를 해서 이제 베이스클 업테이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조건은 이제 이니비터를 이제 베이스클 처리하기 전에 1시간 전에 프리트리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클을 이니비터와 같이 18시간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형광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맵 카이네이즈라던가 이제 프로테인이라던가 이제 PI3 카이네이즈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클 업테이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직 이제 라프 이니비터만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라스 다운스트림인 라프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베이스클 업테이크에 관여를 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메카니즘이라던가 ERK 시그널링과는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패스웨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라프가 세포 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로 확인을 했는데 IC1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와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이제 코로칼라이제이션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 자체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토졸에 주로 존재하고 이제 코로칼라이제이션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라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은 이제 앞서 베스클이 업테이크 되는 러프 리전의 라프와 이제 액틴과 라프가 세 단백질이 이제 코로칼라이제이션 하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라스와 액티베이션된 라스가 라프를 이제 리크루트먼트를 하고 이제 러플 리전에서 이제 세 단백질이 이제 베이스클 업테이크에 같이 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프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siRNA를 통해서 이제 라프 단백질의 발현을 저해시켜주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베이스클 업테이크된 양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siRNA를 처리해서 이제 라프 단백질의 발현을 줄인 다음에 베이스클 업테이크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업테이크되는 베이스클 양이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덱스트란이랑 트랜스페린이 이제 어떻게 업테이크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라프에 의해서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그 EV 업테이크가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패스웨이가 아니라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패스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iRNA를 트리트먼트한 그 라스3 세포에서는 덱스트란 업테이크는 감소를 하는데 이제 트랜스페린 업테이크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라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메커니즘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이제 베이스클 업테이크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프를 이제 siRNA를 통해서 다운 레귤레이션 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러플 리전의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의 그 클러스터링도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게 좀 과발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그 라프 같은 경우에는 카이네이즈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컨스티튜티브 액티브 카이네이즈 폼 뮤턴트 폼인 이제 뮤턴트 라프를 이제 과발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셀에 이제 뮤턴트 라프 단백질을 이제 과발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셀 라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세포가 이제 이렇게 그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 잘 이제 스트레스 파이버가 잘 형성된 IC18 셀이 이제 뮤턴트 라프가 과발현이 되면은 라스3처럼 셀러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고 러플 리전이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베이스클 업테이크를 살펴보니까 베이스클 업테이크가 굉장히 많이 더 증가를 하고 이 양은 라스보다도 훨씬 더 더 많은 양이 이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플 리전에서 이제 라프가 역시 이제 앞서 라스웨이스처럼 이제 코로칼라이제이션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라스와 이제 액틴과 이제 라프가 이제 러플 리전에서 이제 코로칼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라프 단백질만 이제 단독으로 활성을 가질 경우에도 그 아까 라스 단백질이 과발현하고 있는 라스3 셀처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셀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베이스클 업테이크 역시 이제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라스에 의해서 라프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라프가 이펙터로서 베이스클 업테이크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라프가 베지클 업테이크를 조절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문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러플 리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오신 모터 프로테인과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되는 게 이제 MLCK라는 카이네이즈와 이제 MIPT1이라는 이제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MIPT1은 그 이제 마이오신 포스파테이즈 단백질인데 라프에 의해서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넥티베이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이 포스포 MIPT에 있는 이제 세린 그 라프에 의해서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된다고 알려진 그 세린 그 696번 스페시픽 안티바디를 통해서 그 라프와 그 코로칼라이제이션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그 언포스폴레이션 된 MI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사이토솔에 존재하고 러플리전에는 상대적으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포 MI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플리전에 다수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액틴과 이제 라프와 MIPT가 같이 이제 코로칼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러플리전에서 코로칼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그 라프가 마이오신 포스파테이즈의 그 세린 그 696번의 포스포릴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이오신의 그 모터 프로테인의 그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러플 리전의 그 움직임이라던가 이제 베이시클 업테이크를 조절한다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업테이크된 EV가 이제 어떤 페리뉴클리어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어느 위치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이시클이나 이제 파티클이 업테이크가 되면은 이제 라이소tom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가넬 스페시픽한 마커 리피드를 통해서 이제 라이소tom으로 가는지 혹은 골지로 가는지 혹은 이제 ER로 가는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그 흡수된 EV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라이소tom으로 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지로는 거의 가지 않고 일부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로 트래피킹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대다수의 이제 흡수된 EV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 세포 유래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라이소tom으로 가서 이제 데그라데이션 되는 패스웨이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일부는 이제 ER로 다시 이동을 해서 아마 이제 세포 내에서 다시 리사이클링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증가된 EV 흡수가 이제 어떤 활성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토크라이난 이펙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가세포 유래 EV가 그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제 MTS 어세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베지클을 처리하더라도 그셀 프로리퍼레이션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운드 힐링 어세이를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약간 스티뮬레이션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는 이제 스티뮬레이션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세포 유래 EV 같은 경우에는 셀 프로리퍼레이션이라던가 셀 마이그레이션에는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본 게, 그러면은 이게 그 라스 그 세포가 이제 그 encourage independent cell survival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베시클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 A바를 처리를 해서 라스 셀이 콜로니 포밍 어세이에서 얼마만큼의 프로리퍼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먼저 하기 앞서서 A바 자체가 프로리퍼레이션을 저해할 수 있는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MTX 어세이를 해보니까 A바 자체는 그 어디어런트 셀 상태에서는 이제 프로리퍼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니 포밍 어세이를 통해서 그 콜로니 포밍이 A바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A바를 처리한 그 라스리 세포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생성되는 콜로니의 숫자가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라스리 셀이 이제 그 서큘레이션 하고 해서 이제 살아남거나 혹은 이제 그로스를 할 때 그 베이시클 업테이크 패스웨이와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서큘레이팅 환경에서 이제 세포가 잘 사는 거는 이제 캔서 메타스테시스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바를 처리한 암세포가 이제 암 전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베시클 흡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A바를 이제 베시클 세포에다가 이제 프리트리트먼트를 해서 이제 베시클 흡수 기전인 이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를 저해를 한 상태에서 서브큐티니어스 튜머로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A바를 프리트리트먼트 한 거와 그냥 정상 컨트롤 라스리셀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이 이제 튜머가 이제 그로스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앞서 MTS 어세이에서 마찬가지로 A바 자체가 튜머가 자라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거는 마우스에다가 이제 인트라베너스 IV 인젝션을 통해서 혈관 주사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라스리셀과 이제 A바를 트리트먼트한 세포를 이제 주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렁에 이 암세포가 이제 전이가 되는 양을 이제 이런 콜로니 넘버를 카운팅을 함으로써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A바를 프리트리트먼트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렁으로 메타하는 콜로니 넘버 수가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A바를 통해서 베시클 흡수 기전을 이제 저해시켜주면은 전체적으로 서큘레이션 하는 동안 서바이벌이라던가 혹은 이제 렁으로 집착 붙어가지고 자라는 것에 이제 영향을 줌을 알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세포의 베시클 흡수 기전 자체가 암세포의 전이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상적인 에피셀룰 셀이 로아스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은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나 폴라리티가 깨지면서 역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EV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러플리전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플리전이 형성되면서 베시클 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론적으로는 암세포의 전이에 관련이 있고, 이 기전은 로아스에 의해서 라프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 액티베이션된 라프가 이제 마이오신 포스파테이즈라던가 이제 마이오신 모토 프로테인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러플 리전을 형성시켜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에 대해서 EV가 흡수가 증가함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여태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